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심화편 출제 경향 계양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양기는 이제 첫 부분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제 개혁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흥선대원군의 그러한 왕권 강화 정책, 그리고 민생 안전 정책,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세 가지 정책.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인한 두 차례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런 것 등을 알아도 되고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다음에 이제 개항이 시작이 되죠. 운요 사건을 시발로 해서 강화도 조약,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 나오는 그런 우리에게 심히 불리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 정책을 시작하기 위해서 통리기무화문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여러 해외에 시찰단을 보낸다든지 군제 개편 이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런 시찰단 중에서 이제 조사 시찰단, 일본 청해 영선사, 미국의 보빙사. 자, 그리고 김홍집의 조선 책략 유포 이후 이제 이에 반대하는 이제 위정 척사 운동이 이제 영남 만인소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미소 통상 조약이 맺어지고, 그다음에 이모군란 최근에 조금 안 나왔었네요. 이 당시 시점에서는 이모군란 이후 이제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러한 경제적인 어떤 무역적 어떤 결과, 그리고 어, 청의 간섭, 그리고 이에 대해 반발로 일어나는 갑신정변의 그런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학 가보년에 들어오면서 동학 농민운동과 이제 병행적으로 청일전쟁,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이 시작이 되고요. 2차 가보개혁,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이런 을미개혁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간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고 주권이 내려가면서 독립협회 활동, 그 다음에 고종의 황궁과 경궁 황궁과 이제 대한제국 출범, 광무개혁, 뭐 이런 사실들. 예.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시에서 이제 자주 물어보는 것이 이제 지계 발급, 이것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권의 피탈 과정, 러일 전쟁 이후, 특히 을사조약 이후 헤이그 특사 사건과 한일 고종의 강제퇴화 한일 신협약 체결,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권을 수호하려는 두 가지 계열의 운동, 의병운동과 그 다음에 애국계몽운동 잘 알아두시고요. 애국계몽단체, 특히 이제 신민회가 좀 자주 나온다는 거, 그리고 신민회 일부 회원들이 이제 서간도 개척,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까다로운 것이 이제 개항기,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신문, 그다음에 근대 문물, 무슨 뭐 전차, 기차 뭐 이런 것 등등 있죠.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31번.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란의 서원과 사묘를 모두 철폐하고 또 만동묘도 철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서원을 이제 대거 정리한 사람은 영조도 있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대부분 철폐한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죠. 자, 흥선대원군이 이제 그 재정을 좀 먹고 이제 붕당의 원산지임에서 백성을 수탈하는 이 서원을 사익선 47개 빼고는 이제 모두 이제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흥선대원군의 이제 그 개혁 중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전정의 문란은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해서 은결을 색출해내죠. 은익등 토지,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환곡의 문란은 이제 사창제라고 해서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동 출자에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군정의 문제는 호포제라고 해서 양반들도 군포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환곡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예.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어떤 인물과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나선 정벌, 러시아 정벌이죠.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이
그 부대가 이제 나선 정벌에서 이런 성과를 얻었죠.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건 숙종 때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는 경계를 이제 문구에 기명을 했죠. 자,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처형하였다. 이건 이제 순조 때인데 정순왕후가 섭정을 할 수렴 청정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 통편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거는 이제 정조 때 이제 그 법전을 이제 개편한 것이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흥선대원군 때 이제 법전 개편이 한번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전 회통이 되겠습니다. 대전 회통.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이제 육전조례라는 것도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 법전과 관련된 흥선대원군의 개혁에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서 양원서 장군 나오죠. 정족산성 로조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병인양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인 병인양요 때 있었던 일이죠. 프랑스 군대가 병인박해를 빌밀해서 침공해 온 것이죠. 강화도 쪽으로. 그래서 이제 병인양요에서 꼭 두 가지 전투를 알아야 되는데 정족산성 강화도에서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장군이 분전을 하다가 전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포 쪽 강화도 들어오기 직전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 장군이 활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프랑스가 되겠고요. 예. 자, 쳐들어온 구실이 바로 병인 천주교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이제 그랬죠. 그리고 당시 병인 양요 때 프랑스 군대가 퇴각하면서 외귀장각 도서를 가져갔습니다. 여기 이제 의궤 등 아주 귀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시켰다. 이것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아니라 이제 여기 들어갈 말은 이제 그 병인 양료가 되겠고요. 예. 예. 병인 양료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현 부대가 광선부에서 결상전했다. 자, 미국이 쳐들어온 건 이제 신미양이죠. 이때 활약한 사람은 이제 어제현의 광성무 또는 광성진 전투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분도 이제 전사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 가나 사이 시계선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지난달 조선에서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 조선인 사제 7명 등 이런 사람들이 다 학살이 되었다. 병인 천주교 박해죠. 네. 그 다음에 이때 일어 도르케와 종로에 비석을 세웠는데 서양 원왕회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은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하는 주장하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하매국이라는 내용이죠. 바로 척하비 건립이죠. 예. 자, 척하비 건립이 신미양요 직후에 있었죠. 여기 사이에 올 수 있는 어떤 열강 침탈과 관련된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병인 양요가 있겠고 같은 해 9월에 그 다음에 신미양요가 있겠죠. 예. 또 뭐 오페르트 이 사이에 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것은 1868년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네요.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근묘를 도구로를 시도를 해서 통상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이건 이제 운요 사건이죠. 1875년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검은도를 점령하였다. 1885년부터 87년까지 3년간 불법 점령했죠. 조선이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고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였다. 1886년 영란만이소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영란만이소 1881년.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번에 우리 측 대표 신원과 일본 측 대표 구로다가 조약을 체결했다구만. 작년에 일어났던 운용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요구했다군.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예.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이고요. 음력으로 1876년 1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핵심 내용은 이제 그 개항을 하는데 이제 부산과 추후 이제 두 곳, 나중에 이제 원산과 인천이 이제 개항이 되죠. 부산은 바로 개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거고, 이제 불평등한 내용이 있어요. 연안 측량권. 일본이 우리나라 뭐 연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영사 재판권이라고 해서 일본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을 못하고 일본 공사관에서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자, 강화도 조약이 정식 명칭은 조일수 조규인데, 자, 아, 이로부터 6개월 뒤에 이제 조일수 조규 무역 규칙과 조일수 조규 부록이 이제 이제 체결이 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교육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근데 이때 이제 보다시피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일수조교 무역규칙 내용에 보면은 무관세 무항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잡고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이제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조일 통상장정 또는 이제 개정 통상장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무역 규칙이 이제 뭐 통상장정이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그것이 1883년 이제 7월에 체결이 되는데 이때 이제 무제한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방공령 조항을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근데 다만 이제 2개월 전에 일본 공사관에 알려야 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공령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이것은 조일통상장정 1883년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메가타가 저점검으로 부임하는 근거가 되었다. 자, 이것은 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해서 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1904년 8월에. 그래서 외국 고문이 들어오는데 이제 메가타는 일본인 메가타는 재정 고문으로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는 외교 고문으로 오게 됩니다. 자, 외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처음 규정한 것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1882년 5월에 체결이 됐는데 이때 처음 규정이 됐어요. 일본도 많은 불평등한 게 우리랑 너무 과하게 가져갔는데 이거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여 부당성을 알려줬다. 이것은 이제 을사조약에 대한 것이죠. 예. 을사조약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이제 박탈당한 것이죠. 예, 이것을 부당성을 알고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 오히려 강제 퇴위당하게 되죠. 5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7관 일본국 인민은 일본의 본국의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일본 화폐 사용 가능. 자,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규의 후속 무역과 관련된 규정이 이제 두 개가 있댔죠. 6개월 뒤에 하나는 조일수 조규 부록이 있고요. 하나는 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록에 있는 것이고 나는 무역 규칙에 있습니다. 이 무역 규칙을 통상장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거. 이 부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개항장 심리 이내로 이제 제한 일본인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요거는 일본인한테 좀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역 규칙에 보면은 양국이 아까 무제한 유출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예, 그것도 있고 또 무엇이 있냐면 이제 무관세라든지
무왕세 이 규정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이 되었다. 가나는 둘 다 강화도 조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일수호조규. 예, 이건 틀린 것이고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된 것은 일본과는 이제 그 배상과 관련된 일본 공사 간 경비 주둔 이런 거 관련된 재물포 조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은 이제 뭐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했죠. 예.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죠. 이건 일본 청.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체결이 된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조선 책략에 이제 러시아를 막을 대책으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이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중 조정 개입해서 서로 도와주자는 거 이것도 역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나오고요. 자, 그럼 정답은 결국 5번이 되겠죠. 조일수호 조교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그 후속 조치로 6개월 뒤에 체결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이 기구의 추진한 정책. 이 기구는 변화하는 국내 정세 대응과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1880년 설치된 거 바로 통리 기무 아문이 되겠습니다. 통리 기무 아문은 그 산하에 12사를 두고요. 자, 다음 같은 정책을 펼쳤어요. 먼저 이제 군제 개편이 있는데 신식 기존의 그 5군형 있죠. 5형을 무의형과 장어형 2형으로 축소하고요. 신식 군대로 이제 별기군을 두어서 일본인 교관과 최신식 군사 조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견학 사절단을 보내죠. 그래서 일본에는 조사 시찰단을, 그다음에 청해는 영선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군제 개편 5군형을 무의형, 장어형 2형으로 축소하고 신식군대 빌기군을 창설하였다.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자, 이것은 2차 갑오개혁 때 추진된 것입니다. 미국과 합작하여 한성 전기를 설립을 하고 발전소와 전차를 이제 가설했죠. 이게 이제 189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백전을 주장했다. 이건 흥선대원군이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상평통부의 명목적 가치만 오히려 100배만 올리고 물가 양등만 양기시켰죠.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고 외국어 간제를 반했다. 이것도 역시 2차 갑오개혁 때인 1895년에 반포를 해서 관립학교가 많이 설립이 되었죠. 자, 다음 7번. 가나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개항 이후 사절단이 청해는 영선사, 일본에는 조사 시찰단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이제 수신사라는 것을 이제 보냈죠.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는 김기수, 2차는 김홍집. 이때 이제 조선 책략을 가져왔었죠. 3차는 이제 뭐 이모군란과 관련돼서 이제 사제의 성격인 이제 태극기가 이제 그때 창안했다고 하죠. 이제 박영효 등등등등. 이제 예전에는 통신사가 우리가 국빈 대접받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제는 이제 배우러 가는 입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청해는 영선사.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그 조미소 통상장을 체결한 다음에 미국에 보는 게 바로 보빙사. 예, 이제 그 초빙에 이제 갚는다, 답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 이게 바로 보빙사가 되겠고요. 민영익을 젊은 사람 보냈고요. 좀 늙음악한 사람 이건 청해는 영선사인데 나이 많으신 대신인 이제 김윤식을 이제 영선사로 이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이제 박정량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 시찰단을 배웠는데요. 이제 청에 보낸 영선사는 이제 견습의 성격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돌아오게 됐고요. 예, 일본에는 이제 똘똘한 이제 권력층 자제들을 많이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선사는 이제 당시 청이 이제 그 텐진에 보면은 기기국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이죠. 그래서 이 견습한 사람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1883년에 기기창이라는 것을 모방해서 무기 공장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귀국할 때 조선 책량 가졌다. 이거는 이제 수신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2차 수신사. 그 다음에 무기 공장인 기기창의 설립 이런 거.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예. 이것은 영선사랑 관련되어 있고요. 자, 나는 보고 들은 내용을 이제 해동 제국기로 남겼다. 이거는 이제 그 조선 초기에 이제 그 통신사 일본에 보내는 것을 이제 조선 시대는 이제 통신사라고 했죠. 이제 갔었던 이제 신숙주 유명한 신숙주가 이제 일본에 갔다 온 내용을 이제 해동 제국기로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해국도지 영안지량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건 사절단이 아니라 이제 그 청의 그 연행사라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역관 중에 통상계화파의 일원인 바로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역관 출신인데 이런 서구 문물을 소개한 책, 그런 청의 서적인 해국도의 영안지력을 들여와서 이것을 이제 친구인 유홍기와 같이 연구를 하면서 뭐 김옥균 등 박영효 등 이런 젊은 개화파 지식인들에게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암행어사 형태로 이제 비밀리에 파견된 것이 바로 조사 시찰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에 파견한 것이니까 정답이 안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자 타국이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 잘 조종해 이게 바로 거중 조종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조미수 통상 조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죠. 그리고 제 14간에 보면은 이제 불평등한 내용인데 자 타국에게 어떤 혜택 은전을 주면은 미국과 그 상인은 자동으로 승인하게 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바로 최혜국 대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평등한 내용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관세, 협정관세죠. 관세를 내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 있고 거중조정은 참 좋은 내용인데 실제로 울사조약 때는 가동이 안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는데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인데 청해 알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 재미있는 사실이 많은데 청해 석방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 미국에서는 황당한 입장이죠. 왜 청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 타협을 봤는데 속방조해 이제, 이제 문구는 넣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뭐 간주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제 미국의 그런 거부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거중 조정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일 수호조교 강화도 조약이죠. 거기에 이제 무역 규칙에 나오는 것이죠. 통상장정. 외국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끊었다. 이거는 조총 상민 수령 무역 장정입니다. 자, 양력은 9월인데 일본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었죠. 그 부록에 보면 개항장 심리 이내로 제한이 있는데 이제 호조 그 신분증만 있으면 내로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도성 한성 개장권 양화진 진출도 가능하였습니다. 청상인들이. 그 다음에 스티븐스가 외교검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됐다. 아까도 나왔지만 1차
한일 협약 때 이제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다가 재정 고문으로 들어온다고 했었죠.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쟁이 설치되는 계기였다.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예, 조일소조규.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9번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중국 상무위원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대한 사건을 맞아서 어려울 경우 자 청은 이제 북양 대신 일개 대신이하고 우리는 조선국왕 북양 대신이 조선국왕하고 대등하게 맞먹는 것이죠. 한마디로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자면 청의 속방이다 조선은 이거 기명을 했어요. 이런 황당한 내용 이게 바로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자, 이것이 체결된 배경은 바로 이모군란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모군란을 청이 원군 요청을 받아가지고 민씨 척족 세력들에 그래서 진압을 하고 이런 황당한 내용의 일본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진 그러한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제2조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중국 인민이 했을 때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못하죠. 역시 치해법권이죠. 영사재판권. 이건 뭐 단골이죠.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예. 자, 이모군란 99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전용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조선 중립화론이죠. 그래서 6일준이라든지 독일 영사 부들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그러면서 이제 청에게 시모노세키 조약과 을 체결하는데 거기 핵심 내용은 이제 요동반도와 타이완 섬을 갖게 돼 있는데 이제 요동반도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국이 간섭을 해서 독일, 프랑스 다시 반항케 했습니다. 시전 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전개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시전 상인은 도성의 상인들이죠. 그 도성의 외국 상인이 들어온 것이죠. 그건 바로 이 조총 상민 수료 무역 장정 이후 이제 청상인들이 들어오는데 자 미국이 최애국 대우를 맺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정된 통상 장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일본도 최애국 대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일본 상인들도 들어오게 되겠죠. 외국 상인들 다 들어오죠. 한 번 뚫리면 다 균등한 이 점유로 해서 다 최애국 대우를 내놓게 됩니다. 자 운요가 강화도니까 무력주도 이게 바로 운요 사건이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맺어진 게 바로 강화도 조약, 바로 조일수호조교가 되겠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요즘 공주, 전주 등에도 장이 열리면 청상인들이 물건을 팔아온다고 하네. 내륙까지 들어온 것이죠. 청상인들에게 상권을 빼앗긴 조선상인들이 많다고 바로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내지 통상뿐만 아니라 도성 통상권까지 얻게 되었댔죠. 예. 바로 이모군란의 그 결과와 관련됐다는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과정을 정리한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설립이 됐는데 바로 척식이니까 땅을 이제 개간한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토지를 점탈하기 위해서 일제가 설립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죠. 그것을 관리하죠. 일본 조선총독부가 얻은 땅을 그래서 일본인에게 싸게 넘겨줍니다.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변경한 목적 이것은 바로 이제 회사령 폐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1920년인데 우리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허가제였는데 일본 자본의 진출, 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상으로 피신한 거 아간 파천이죠. 바로 을미사변 때 충격적으로 자기 부인이 도성 안에서 죽었죠. 궁궐 안에서 무서웠겠죠. 자, 구 백동화가 제일은권을 교환된 시기 이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인데 1차 한일 협약에서 재정부는 메가타가 부임한 다음에 우리의 재정을 일본에게 해석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해서 일본 은행권인 제1은행권으로 우리나라 화폐가 교환이 되는 거죠. 자, 다음 11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개화당 이게 바로 급진계합파 바로 김옥균, 박영여, 서재필 등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것은 바로 갑신정변인데 이모곤란 이후 청해 간섭이 너무 심해지면서 개화 정책이 느려지죠. 그래서 일본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변법 개화 제도까지도 바꾸자는 거죠. 법제도. 예. 그래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들이 주도를 했지만 청해 진압으로 3일 만에 끝났다. 예. 자, 나머지 볼까요?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바뀐 외교 관계에 따라서 통신사에서 이제 수신사로 바뀌는 것이죠. 9번 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새기는 것을 참고로 한다. 이게 바로 광무 개혁이죠. 대한제국과 광무 개혁.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였다.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 개화 정책 총괄기구 통리기무화문 이게 1880년 12월에 설립이 됐고요. 다음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이건 2차 가보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 12번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거기서 고른 것은 자 요즘 상하이에서 거주하는 유럽인들이 어쩌고저쩌고인데 자 일본인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짓을 만약에 청푸 전쟁이 벌어진 점을 타서 정변을 일으켜 기존의 대신 미척족 세력들 이런 거 대결을 일으키고 몰아내고 자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예. 자 갑신정변 역시 청해 개입으로 실패를 했는데 개혁정강 14조에 그들의 설립하고자 하는 근대국가의 청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입헌 군주제 국가죠. 대신과 참천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를 한다. 그리고 국왕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재정 일원화 어디로 하냐 호조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세 개혁이 있었죠. 지조법 개혁 이런 경제적인 거 그 전근대적인 거 이런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신분제 폐지 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해상 공국이라 가지고 보부상 특권 기구 뭐 이런 거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고요. 5번이 되겠고 자 조세제도 개혁 지조법 개혁은 있지만 토지의 분배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토지의 균등 분배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자치행정적인 직강소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동학 농민운동과는 이제 뭐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또 있죠. 이제 바로 뭐가 있냐면은 바로 신분제 폐지는 똑같이 나오고 가보개혁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13번 밑줄근 사변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번 경성에서의 사변은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김홍집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자 여기 보면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일본인 유가족과 부상자를 돌봐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인 공사관을 신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일본인 공사관이 이제 이제 그 피해를 입는 것이 이제 이모군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신정변이 있습니다. 이모군란 때는 이제 일본 공사관이 이제 아예 경비 병력이 없어서 이제
전적으로 이제 희생자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 교관이 죽고 자 그런데 문제는 갑신정변 때는 일본이 이제 병력까지 동원시켜 주놓고서 이제 피해를 봤다니까 좀 황당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이노우에 가오루를 대조선국에 파견하고 뭐 이렇게 등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이번에 피해를 입은 일본인 유가족과 부상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이 자 여기 보면은 경성이라니까 이건 서울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제 도성 안에 일본인들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모군란 때는 이모군란 때는 아직 조총상민수령국장정이 바로 체결 직전이니까 일본인들도 아직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갑신정변과 관련되어 있고 이모군란 때는 이제 제물포 조약이라서 이제 그 배상금 그리고 일본 공사 간의 경비 병력을 이제 주둔시키는 것이고 갑신정변과 관련돼서는 이제 한성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이때도 이제 그 일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금과 일본 공사 간 신축 비용 이거 다시 지어야 된다 피해를 봤으니까 이것을 떠넘기는 것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갑신정변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5번이고요. 3일천하라고 그러죠. 주동자들이 다 해외로 망명했죠. 자, 나머지 부터 하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개항 이후 조치 중의 하나인 것이죠. 통리기무함 설치와 이것도 역시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만손 등이 영남 유생들이 만인도를 올렸다. 이제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온 이제 조선 책략의 영향이죠.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감에서 있다. 이것도 역시 다 마찬가지죠. 개화 정책.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다이라는 것은 의정부에서 알기를 암으로 설치하는 일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인데 호칭은 통리기맘으로 한다. 1880년 12월에 설치되었고요. 대원군에게 군국 사무를 처리하는 명예자 권례에 거치면 흥선대원군 집권이죠. 이제 음력으로는 이제 1863년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민영익이 우영사로 우정국 낙성연회 했는데 여기서 흉도 이게 바로 이른바 갑신정변인데 이때 급진계파들의 첫 단의 대상은 바로 이 민영익과 같은 이제 민씨 척족 세력들이죠. 친청 4대적인 갑신정변 1884년 12월 김현식이 어쩌고저쩌고인데 검은도를 정관이 3개월이 경과했다. 검은도 사건 1885년이죠. 따라서 순서는 가가 아니라 나가 다라가 되네요. 나가 다라.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 갑신정변과 검은도 사건은 약간 연결점이 있는데 갑신정변 이후 청해 간섭이 더더욱 심해지니까 고종과 민비도 이제 청에서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러시아와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로 밀약술에 긴장한 영국이 한반도에서 교두보를 발행해서 검은도를 점령했다. 이렇게 이 흐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15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록으로 보는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부 봉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차 봉기 때 이제 그 승리 두 가지가 있죠. 1차 봉기 때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도 감영 부대를 무찌르고 황룡천 여기 나오는 황룡천에서는 중앙에서 보낸 이제 홍기훈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화약을 이제 체결하고 집강소 통치가 있었는데 일본의 경복궁 무력 점령과 함께 다시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차 봉기 때 이제 3내로 이제 집결을 하게 되고 이어서 이제 논산에서 이제 그 손병이 이끄는 북적과 결합을 해서 공주에서 북상하던 중 우금뒤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예, 당시 이제 직강소를 호남 지역에 설치를 해서 폐정 계획을 실천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라죠.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아니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것은 바로 어, 고부분기는 이제 고부 군수 조병갑의 어떤 타막, 포악한 정치에서 기인한 것이죠. 백낙신의 타막이 발단이 돼서 일어난 것은 이거는 진주 밀란이 되죠. 임순 농민분기 때 철종 때 있었죠. 유계춘을 중심으로 이것도 역시 진주 밀란과 관련된 것이죠. 홍의장군 곽제가 문제 때 이건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이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가시게 했던 사실을 오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크게 4단계인데 이제 고부봉기, 고부에서 일어난 그런 단순한 봉기였는데 이제 잘 해결되는다 싶었는데 조병갑은 이제 파면됐고 이제 안핵사로 들어온 이용태가 탄압을 해서 이제 고부봉기를 줬던 전봉준이 옆 동네로 이동을 해서 이제 무장해서 다시 봉기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무장해서 이제 1차 이제 다시 1차 봉기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백산에서 이제 집결을 하는 것이죠. 고부를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황토연, 황룡천 전투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백산봉기, 황룡천 1차 전투와 관련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전주 화약을 하게 되죠. 정부와 그다음에 직강소 통치를 하게 되고 농민들이 자치행정기구로 그다음에 경복궁 무력 점령 이후에 다시 2차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구국투쟁이 되죠. 반회세 구국투쟁 중심으로 나가게 되고 이때는 이제 1차가 이제 남접 중심이었다면 2차 때는 남접에 플러스해서 북접이 논산 직결을 하게 되죠. 혼병이가 이끄는 거 그렇지만 우금치 패배로 실패로 끝났다. 그러면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황룡천 전투 수익 바로 전주 화약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교주의 신을 요구하는 3대 집회는 언제 나왔냐? 자, 고부분기가 이제 1894년 이제 이제 뭐 양력으로 하면은 이제 뭐 3월이고 음력으로 하면 뭐 1월로 하는 사람 있고 2월도 하는 사람 되게 헷갈려요. 뭐 일단 2월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아 이제 그 3대 교주 신혼 운동은 이제 1892년에서 1893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삼 서보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공주, 삼내, 서울, 보은 집회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이 기간에 있었겠죠. 삼내 집회면. 자, 황토연은 황룡천보다 앞서서 있었던 것이고요. 틀렸고. 안핵사가 파견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백산 그러니까 1차 고부봉기 때죠. 이제 그 고부봉기를 일으켜서 조병갑을 고부에서 몰아냈는데 이제 후임 군수 박원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박원명하고 농민 대표가 잘 협상이 되는데 안핵사 이용태가 탄압을 해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무장 기포로. 그래서 이건 백산봉기 전이 되겠고요. 전봉준이 농민의 것 고부가 늑세다. 이게 바로 시발점이 되는 고부봉기가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재차 기포한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장 기포가 아니라 이제 2차 봉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1번의 궁궐 점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전봉준이 되겠죠. 뭐 동학농민운동의 대표적 인물이 되겠죠. 자, 이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내세운 가치 보국안민이라는 게 있죠. 나라를 보필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반봉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부에 그냥 단순 폭정에 저하는 것이지 나라를 지키려는 우국 충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강군과 맞서 싸웠지만 패배를 했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 또 하나 더 알아두자면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를 해서 백성들을 구원한다. 반봉건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뭐 척외양의 척외양 창의 외놈 양놈을 배척을 해서 의를 드러낸다는 소리죠.
자,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이거는 뭐 이제 전라도 태인, 순창 쪽에서 최익현, 그 다음에 홍주 쪽에서 홍성 쪽에서 충남 청송 쪽에서 민종식, 그 다음에 저쪽 해안가 경상북도 뭐 울진 영양 이쪽에서 평민 출신 신돌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독립협회 창립하고 독립문을 내세웠다. 바로 서재필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갑신정변의 주이기도 하죠. 지부복골 척화에서 도끼를 지고 와서 궁궐에 엎드려 척화에서를 올리며 외양일초를 주는 외놈 양놈 마찬가지다. 위정척사의 최대의 아이콘 바로 최익현 선생이 되겠고요. 13도 창의군을 지휘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총대장은 이인영인데 불효는 불충이 나면서 도중에 빠지고 군사장 허위가 작전을 전개했지만 결국 이제 패배하게 되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